오늘 뭐 수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 이거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한두 개 점을 좀 살펴보고 뭐 안 들어도 그만이고 일단 들어왔으니까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집 설계 기법인데 총평을 보면 사이드 채널 정의, 공격 방법과 이에 따른 방법을 알기 설명하였으나 설계 기법을 바탕에 되는 테스트 자료 제목도 정밀도 떨어졌다. 이 총평만 봐서는 이 논문은 학위를 주면 되지 않는 논문이죠. 그래서 실제 그 학위 논문이라는 것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문 기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아무집 설계 기법인데 설계 기법의 바탕이 되는 자료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논문을 학위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된 점을 봅시다. 기존에 존재하는 사이드 채널 어택 방법들에 대해 잘 기술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방어법을 알게 잘 설명하였다. 게다가 존재하는 방어법을 조금 더 개선된 셀 레벨에서 칩 설계법을 제시했다. 이게 앞에랑 다르지? 예. 총평하고 너무 떨어지는데 지금 말한 거는 인트로덕션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인트로덕션은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제시했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셀 레벨에서 칩 설계를 제시했다 그러는데 김민군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확도 정밀도 떨어진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보면 2010년도에 나온 논문이구나. 하드웨어 주인공들 칩 설계를 했는데 파형 추천의 결과 테스트는 이는 노이즈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전력 분석으로 사이드 채널 어떻게 감정했으면 튀는 전력 노이즈 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시간이 한 12년 정도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요런 논문을 비평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건데 2010년도대에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진보된 기술이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도와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기술적 파급 효과라든가 연구를 했던 것에 대한 독창성 이런 부분이 다른 리서처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졸업 논문이 되겠죠. 근데 얘기한 것처럼 김민구는 얘기할 때는 뭐 노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배제가 안 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내가 이걸 개선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렇게 뭐 어떻게 나누는데 그래서 정확도와 분류기 도입해 볼 수 있다. 머신러닝 추출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시하는 게 1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갭에 맞게 어떤 툴을 갖다 쓰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좋은데 만약 개선 방식을 찾을 때 이게 과연 새로운 일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를 먼저 디파인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뭐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게 지금 12년이 지난 이 마당에 뭐 얘기한 것처럼 머신러닝을 추가해서 한다 그러면 하는 거를 막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 정밀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적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테크니컬적인 면은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10년 정도 되니까 제대로 보이나 지금? 그렇다라는 거네요. 테크니컬적으로는 문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논문의 중요도를 먼저 좀 언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 분야에 있다 그러면 뭐 사이드 채널 어택이 지금 어느 정도 인프로가 돼 있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네요. 예.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네. 그냥 몇 개만 볼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다 잘하고 있을 것 같고. 구승현? 예.
잠깐만 내가 좀 확인을 좀 해야겠네. 잘 보이네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수면 선생님께서는 뭐랬나? 불확실성 추정 및 고화질을 위한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이네요. 점수를 9.9를 줬네. 엄청나게 높게 점수를 줬네. 그러면 그거를 잘 볼까요? 구조화가 잘 되어 있기 좋은 논문이다. 9.9점을 준 정도로 그렇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가? 구조화라는 게 뭐지? 구조화라는 게 introduction, 뭐 experimental, result and discussion, 뭐 conclusion 이런 게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좋은 점은 초록에 introduction과 결론을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논문의 흐름을 이게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필요한 내용이 적절히 여러분들 그 초록을 볼 때 초록을 잘 봐야 돼. 물론 그 이게 학위 논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초록이 중요하다라는 그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초록이 거의 결정 난다고 보면 돼. 초록밖에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인트로덕션은 뭔가 결론을 인트로덕션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 초록에다가. 그러니까 간단한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거를 듣고 쓸지 아니면 써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초록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영어 영문 초록이든 국문 초록이든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초록이 초록답지 않다는 거지. 예. 그 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요약된 초록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나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이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법들만 잔뜩 설명해 놓고 자기가 한 거는 한 100% 중에서 한 10%도 안 적어 놓는 초록이 엄청 많아요. 뭐 D램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D램의 스케일링만 한 90% 적어 놓고 마지막에 10% 자기가 한 거. 이 같은 경우도 뭐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기법에 대해서 막 고화질이 왜 필요한지, 왜 불확실히 추정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만 잔뜩 써 놓고 나서 마지막에 "요런 거 했다."라고 결정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주 좋지 않은 초록입니다. 초록은 여러분들 SCI 논문을 봐도 알겠죠. SCI 논문은 인트로덕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이 실험에서 뭘 했고 뭘 새로운 걸 했고 결과가 어떻다 정도를 이제 정리하는데 학위 논문이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아. 그리고 본인이 한 얘기를 잘 넣지 않아. 그리고 내가 뭘 했고 뭐가 어떻고 뭐가 새로운지 그리고 결과들이 왜 나왔는지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에 총평을 하면 어떤 임프루브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초록은 내가 이 연구를 왜 했는지 막 그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막 얘기를 막 해.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보니까 '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서울이네. 서울 좋네. 이게 다예요. 그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얘기를 잘 들으라고. 포션을 잘 나눠야 돼 초록에서. 100줄 중에 한 10줄 정도는 인트로덕션 좋아요. 그까지는 내가 익스큐즈 해 줄게. 그다음에는 내가 한 게 뭐가 의미가 있는지 결론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웬만하면 쓰고 정성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에서는 내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에 꼭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초해상도 기법이 뭐 예를 들어 이 기법을 쓰니까 뭐가 한 20% 증가했으니까 뭐 산업에 엄청 영향을 미칠 거다. 아니면 뭐가 좋아질 거다. 뭐 그 정도 expectation 정도는 적어 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면 필요한 적절한 필요한 내용은 다 적절한 일치 있어야 되지. 1장 서론에서는 뒤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전개를 납득할 수도 이런 건 참 좋죠. 납득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흐름을 잘 서술했다. 논문의 선반적 특징을 가지고 두 모델을 병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이런 게 조심해를 해야 될 건데 왜 Y라는 게 일단 들어가야 되고 왜 병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일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티베이션이죠. 모티베이션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는 얘기인 같네. 배경 및 관련 연구에 적용된 분야를 적절히 설명하였다. 3장은 제한 부채 문제를 정의하고 논문을 했다. 논문을 제대로 아는 것 같은데? 뭐야 또 해결방을 쓴다는 모델을 확보죠. 그 뒤로 실험 방법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를 왜 안 했어? 실험 방법 및 결과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내가 안 봐도 뻔한데 구성연 선생님을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블레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논문은 안 봐도 뻔해. 1장, 2장이 전체적인 논문을 다 찾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지. 근데 리서치하는 사람에서는 이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볼 때는 3장, 4장, 5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얘기는 별로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읽고 싶지 않았던 거지. 뭐 물론 지식이 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점은 뭐 일자리 불필요했다 뭐 이렇게 또 상반되죠. 잘 적재적소에 쓰여있다 그러고 일자리 잘못됐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니까 구체적인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음, 제목하고 안 맞는 얘기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맞나? 앞에 있는 내용 잘 올가나지 돼 있다 그러고 또 안 맞다 그러면 안 되죠. 느낀 점은 3장이 되게 좋았나 보네. 3장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3장이 3장이 새로운 모델 제안을 가지고 발생 어려운 거 해결 방안을 된다 모델을 거든. 3장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장이야. 엄밀히 말하면. 이 논문 봐서 내가 논문 안 읽어보고 이제 리포팅만 보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3장에서 이게 3장이 실제로 인트로덕션이고 그러니까 1, 2장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모델에서 해결 방안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3장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델 해결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구치고 나왔겠지. 그거는 리틀 서베이를 충분히 한 거네요. 그 부분은 좋았다는 거네. 그래서 자기가 쓰겠다는 건데. 이 내용이 1장, 2장에 녹아들어가 3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각 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보겠다. 또 전화가 오네.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최종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탑까지 갔을 때 어떻게 갔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최종 보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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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뒤를 보였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사장님 안 계실 때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3월 19일 날까지 최종 신고를 한다 그래서 네,
이게 뭐야 이거. 끊어졌어? 근데 왜 이렇게 뭐야 이게 사람이 많아 이게? 오늘 안 하기로 했지 않았어? 미안해.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지? 너 오늘 그거 안 한다고 했잖아. 일단은 있는 사람들은 그 숙제 열심히 해서 내시고요. 정해진 시간. 뭐 하다 말았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아 신속박이 나갔는데 왜 나갔지? 정비 나갔네. 그렇다는 거지. 아까 구승현 거는 그렇다는 거고. 또 누가 있나 봅시다. 김기준. 기준을 잡아야지. 뭔가 좀 엄청난 느낌인데. 예. 점수를 주는데 dislocation, sync, annihilation, threatening dislocation, strain, 실리콘 재면을 레이어라는 얘기네요. 보면 이거 굉장히 세부적으로 총평을 잘했네. 네, 잘했습니다. 칭찬합니다. 이해가 쉬운지 90. 이해가 쉬우면 좋은 거예요. 예. 그 학위 논문이 너무 이해가 쉬워도 안 되는데 분석 방법은 적절한지, 조건 스프레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거고, 실제적으로. 뭐 이거는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렇네.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잘 잡혀 있다. 이것도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모르겠구나. 그래서 보면 저는 학위 논문이 카테고리가 조금 아쉬운데, 이해하기 쉬운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논문을 보는 사람은 관련된 일을 할 후배들이 보겠죠. 자기 실험실에 본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제1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나요. 내가 리터처 서베이를 하지 않아도 이 선배가 해 놓은 것만 해도 충분히 잘 반영이 되어 있고, 내가 그리고 몇 가지만 이제 업데이트만 해도 되는 정도의 논문이라면 인트로덕션하고 뭐 모티베이션 정도만 봐도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문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논문이고, 그 외에 뭐 리절트 디스커션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를 수가 있죠. 같은 실험을 내가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잘 전개를 해 나가느냐,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어떻게 이 사람이 잘 끌어나가는가, 논리 흐름. 뭐 소설책 읽어도 마찬가지잖아. 뭐가 끊이는 끊겨지는 부분이 아니라 뭐 이게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논리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선배가 했던 연구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아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정도를 잘 요약했다 그러면 저는 100 점짜리 학위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록이 잘 정리되어 있는 논문 외에 자 단적으로 얘기하면 초록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대충 답은 나오죠. 총평은 실리콘 세면에 실리콘 페트로렉색이 잘 적혀 있다. 왜 연구를 왜 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이건 아주 좋은 논문이야.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주려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정확한 거지. 그래서 뭐 하이드로젠 임플란테이션을 했다는데 이거 최섬종 박사 논문 같은데 원일링을 통해 디스로케이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건 스플릿 취득을 했을 때 좋은 점을 생각한다. 그래도 하이드로젠 원일링 했고 TM 찍어서 봤겠지. 잘 못된 점이 있다. 분석 방법이나 도표 활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잘된 점. 분석 방법이 도표 활용이 잘 됐다. TM을 통한 결함 도출이 아닌 IF를 통한 가시성을 측정. 이거는 1학년인가? 2020 그럴 수가 있겠네. TM을 통해서 보는 거는 IFF 통해서 보는 거는 뭐예요? 그냥 격자 보려고 하는 거잖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프상 이해로 결함을 하는 표시에도 이해를 줬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잘된 점이 이런 부분은 너무 디테일하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얘기잖아. 그런 부분도 인제 잘 됐다는 거를 지적하는 건 좋지만 아까 얘기한 큰 흐름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부분이 잘 정리가 이 총평에 있는 것처럼 디스로케이션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다거나 새로운 게 뭔가 new thing 그거를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거라면 아주 좋은 논문이겠죠. 부족한 점은 하이드로젠이 디스로케이션 감소에 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했다. 또한 스플릿 과정 어닐링 템플을 고정시켜 놓고 임플란트 도스 스플릿 도스를 고정시켜 놓고 템플 스플릿인데 3명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인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비평이죠. 예. 그런데 첫 번째 비평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디스로케이션 감소에 왜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보면 그게 인제 우리가 experimental report와 공학적인 논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observation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디스로케이션이 작아졌네?' 그까지는 학위 논문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왜 이런 것인지. 나의 의견으로 해서 우리가 소설 쓰듯이 그냥 '이건 이럴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적절한 증거와 적절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약했다는 걸로 저는 인식이 되는군요. 스플릿 하는 거는 그 실험자의 그거겠지. 이런 경우는 프리리미너리 실험을 여러 번 해서 그 중요한 인자를 뽑았다는 게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았겠네요. 나였다면 보자. 헤테로젠 현상의 하이드로젠 임플란트 영향을 상세 기술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인제 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세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이드로젠 임플란트를 왜 해야 되며 왜 걔가 왜 미치는지 그다음에 디바이스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 앞에 다 끝나야 된다고. 스플릿도 마찬가지고. 5 개여서 25개 샘플을 만들겠다. 샘플 수가 너무 많아도 그래. 이 쓴 사람이 아마 그 삼성 상부님으로 알고 있는데 DOE 돌리면 됐을 거야. 아마 그런 방법에서 그리고 이런 방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스플릿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노가다꾼도 아니고 실험만 100 개씩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정확하게 실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인자가 얼마의 레이쇼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김기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템퍼러처나 도즈에 대해서 뭐 도즈가 1 에서 10 까지 중에서 한 1, 5만 봐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거만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잘게 쪄져 가지고 본다 그러면 49개 샘플을 가지고 하면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점을 이렇게 찍어. 뭐 스플릿을 많이 했어. 내가 보려는 게 뭐 XY라고 보면 또 물성이라고 보면 이렇게 뭐 조건을 내가 이렇게 뭐 수십 개 바꿨단 말이야. 근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와 이게 보면 남들이 보면 너 이래 찍어 주겠죠. 이렇게 그림을 찍어 주겠지. 이렇게 찍어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Y 꼴 뭐 이렇게 찾아내겠지. 그래서 뭐 이게 98% 짜리는 이런 얘기 쓰잖아. 이게 뭐 그럴듯해 보이지. 그럼 얘기를 좀 바꿔 볼게요. 눈을 좀 바꿔 보면 얘에다가 실험을 여러 번 해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실험을 여러 번 해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만큼. 이만큼. STD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과연 사이언티픽한 데이터가 될 수 있냐는 거지. 스플릿을 많이 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적절한 스플릿을 하고 적절한 유의차를 찾아내는 게 좋다는 거지.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뭐 예를 0.1 뭐 예를 들어 0.01인데 이렇게 보였다고 해서 이거를 믿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트릭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 스플릿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울서 김세은 한두 개만 더 보고 이제 각자 실험 각자 그 숙제하세요. 2021 년도에 나왔던 논문이네요. MB 폴라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 거네. 이거는 뭐야 이게 이거는 그게 논문의 애잖아. 그 뭐지? 학위 논문의 애잖아. 이 사람이 쓴 논문은 그랬네. 그 뭐냐 IEEE에 썼다는 얘기는 저널에 썼다는 얘기네. 이 논문을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실험실에 있는 시커먼 거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그 표지 시커먼 표지 그거 얘기하는 건데. 총평 초반의 원인과 특성 설명에 인해 전체의 내용을 이해가 쉬웠으며 그 P타입 앰비폴러 현상의 원인은 기존의 설이 있지 않다는 것과 옥시전 베이컨 시장이 중요한 백팀을 제시한 점이 최적화 조건만 전 논문들과 한문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총평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